어제 하도 파워 멀티 프라이머죠. 정확한 이름 해놨어요. 해놓고 이제 하루 지났는데 보자고요. 파워 멀티 프라이머를 발랐을 때하고 안 발랐을 때하고 차이가 어떤 점이 있는지. 일단은 제가 한번 만져볼게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자, 아무 묻어 나지 아무것도. 그쵸? 이게 파워 멀티 프라이머라는 게 이제 침투를 하잖아요. 이 세멘트 콘크리트 표면에는 보시다시피 무수한 기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육안에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고 기공이 많은데, 이 파워 멀티 프라이머를 발라버리면은 일단 침투가 되면서 그 기공을 좀 어느 정도 메꿔주면서 요거를 바탕면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바탕이 만져보면 벌써 느낌이 짱짱해요. 단단하죠. 예,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페인트 도장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는 페인트 도장하기 전에 뭐 매꿈 처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부착을 또 잡아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만져보면은 하나도 묻어나는 거 없고, 그렇죠? 단단하죠. 여기도 강화되어 있어요. 이제 짱짱해요. 좋아요. 그러면서 약간의 끈기가 있어요. 약간의. 예,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철근이 보여요. 그렇죠? 철근이. 이 부분도 상당히 단단해졌어요. 이거는 뭐 제가 설명드리면 아마 느낌이 안 올 건데, 직접 그냥 발라보시면 아, 이게 많이 단단해졌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쪽도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 짱짱해요. 이제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메꿈 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은 접착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죠. 자, 여기도 다 됐고, 그 다음에 여기도 어제 했죠. 다. 자, 했고, 제가 맨손 한번 만져볼게요. 자, 그쵸? 없죠. 아무것도 분진 안 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발랐어요. 여기는 나오죠. 그쵸? 이렇게. 요 페인트, 이제 이 수성 페인트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쵸? 예, 이런 몰탈면에 바르는 게. 이게 이제 오래되면 뭐 이게 뭐라 그럴까, 약간 초킹 현상? 이게 살짝 이렇게 묻어나는 거, 그쵸? 그런 걸 초킹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묻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꽤 오래됐어요. 예. 그래서 주기적으로 건물을 관리를 해주는 거 하고 안 해주는 거 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죠. 나중에 가서 비용 차이가 상당히 발생해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주기적으로 뭐 한 3년이나, 그쵸? 한 번씩 봐서 조금 상태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으면 좀 손봐주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 하고, 그냥 10년, 20년씩 그냥 방치해뒀다가 나중에 가서 건물을 다시 뭐 페인트 도장한다거나 하면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하면 좀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거 다음에는 메꾼 작업이죠. 이렇게 이제 깨지고 뭐 금가고 파인 곳, 그런 데는 보수할 수 있는 자재가 뭐 시멘트, 그렇죠? 시멘트 몰탈 같은 거 할 수도 있죠. 또는 외부용 퍼티, 아크릴릭 퍼티예요. 일반적으로. 예. 그리고 디알백 같은 거, 초속경 보수 몰탈, 그런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해가지고 한번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잠시 후에 시작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메꿈 처리를 할 건데, 이렇게 깨진 곳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할 거죠. 저런 곳을 메꿈 처리를 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디알백을 써요. 초석경 보수 몰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석경 보수 몰탈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써본 경험에 의하면 디알백이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디알백은 두껍게 채워도 이게 갈라지거나 그런 경향이 없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시멘트, 몰탈, 레미탈 물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데 채우려고 하다 보면 뭐 농도 조절 좀 잘못한다든가 하면 이게 잘 안 붙죠. 뚝뚝 떨어지잖아요.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불편해요. 그런데 디알백은 그 자체적으로 물과 보통은 섞어서 쓰는데, 물하고 섞어서 적정 농도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메꿈 처리를 하면
착착 잘 붙어요. 그러니까 시공하기가 편하죠. 그리고 또 건조도 빨라요. 빨리 건조가 돼야 그 다음 작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조도 빠른 거죠. 그리고 건조가 되는 과정에서 안 갈라지고 접착 좋고, 그러니까 이제 DR백을 쓰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통은 물하고 섞었어요, 일반적으로. 그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저 같은 경우는 파워 방수가드라는 걸 가지고 같이 좀 섞어 쓰는 편이에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방수 역할을 하죠. DR백 자체만으로 물을 섞어 썼을 때는 물이 침투하는 걸 막아주지 못해요. 방수제가 아니기 때문에. 물 자체가 방수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DR백 자체도 방수 기능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파워 방수가드하고 물하고 섞어 놓은 그 액상을 DR백 분말에다가 섞어 쓰게 되면 그게 방수 역할을 해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놓고 물이 안 들어가면 여기서 다시 또 떨어질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주로 저는 방수가드하고 많이 섞어 쓴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보통은 물을 섞어 쓴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방수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물이 안 들어가 이게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방수가드를 섞어 쓰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꿈 처리하는 방법에는 DR백이라는 걸 가지고 하고, 또는 일반 네미탈 가지고, 그쵸? 물하고 섞어 가지고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그거는 부착이 약하죠. 부착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공도 좀 불편한 점도 많고, 이게 자꾸 떨어져요. 바닥에 툭툭툭 떨어져 버려요. 많이 예를 들어서 해야 되는 경우에 보면은 붙어 있질 않고 뚝뚝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아주 간편한 방법인데, 외부형 퍼티. 외부형 퍼티라고 하면은 보통 아크릴릭 퍼티를 얘기를 해요. 그 아크릴릭 퍼티를 하는데, 그 퍼티는 두께가 예를 들어서 한 1mm 미만 정도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깊은 데를 매꿈처리를 하게 되면은 건조가 되는 과정에서 터버려요. 짝짝짝짝 갈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 비교를 해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DR백을 가지고 제가 할게요. DR백을 가지고, DR백은 제가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영상을 유튜브에 해놨는데, 일단은 DR백 이런 분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분말이에요. 시멘트 분말처럼. 그렇죠. 좀 고운 편이에요. 시멘트보다는 곱지는 않은데 조금 고와요. 요거를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섞어 가지고 쓰게 되면 여름철이나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내가 시공하는 시간보다 굳는 시간이 더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만 해가지고 한번 섞어가지고 해보고 감을 잡은 다음에, 그렇죠? 좀 익숙해진 다음에 많은 양을 채울 때는 한꺼번에 많이 섞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섞는 요령은, 자, 이거는 물이고, 자, 이거는 물이에요. 이거는 물이고, 요거는 파워 방수가드를 섞어 놓은 액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쓸 거예요. 물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예, 물 써도 상관없는데, 그런데 이왕이면 파워 방수가드하고 물하고 섞어 놓은 이 액상을 DR백 분말하고 섞어 쓰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방수, 그쵸? 접착도 좋아지고 내구성이 좋아지는 거죠.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약간만 따르는 거예요. 조금만. 자, 빈통을 하나 준비하시고, 이렇게 빈통을 준비하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DR백 분말을 조금만 해보는 거죠. 조금만. 자, 이것도 지금 많아요. 사실 이것도 많아요. 물도 조금만 넣으면 돼요. 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섞는 거죠. 자, 볼까요? 자, 섞이죠. 그쵸? 근데 벌써 질잖아요. 좀 이렇게 질어요. 이렇게 질어버리면 작업이 원활하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거 뭐 떠바르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농도 조절을 해야죠. 사실 바닥 같은 데는 처음에는 이렇게 초벌을 좀 묽게 해가지고 깊은 데를 채워주는 방법도 좋아요. 왜냐하면 묽으면, 일단은 묽다는 얘기는 파워 방수가드 양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묽게 해가지고 깊은 곳을 채우면은 이게 잘 스며들잖아요. 그렇죠? 이거보다 더 묽게 할 수도 있어요. 바닥 할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적으로 쫙 스며들어서 어느 정도 바탕, 기존 바닥하고 쫙 들러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때는 좀 된 농도로 해가지고 한번 잡아주는 거죠.
자, 그 방법이 좋은데 여기는 벽이란 말이에요. 벽을 해야 되니까 이 농도로는 묽어서 못 써요. 이게 뚝뚝 떨어져요 바닥에. 그러면 요거를 약간 더 넣는 거죠. 그쵸? 이렇게 조금 더 넣어가지고 농도 조절하는 거죠. 자, 많은 양을 쓸 때는 믹서기 같은 걸로 섞어서 쓰고요. 샘플로 조금 쓸 때는 요런 고무에라 같은 걸로 잘 섞어주면 돼요. 자, 지금도 보면 이거 묽죠? 이게 처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쭉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넣는 거죠. 살짝.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이나 액상을 가감해 가면서 농도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가지고 하면 돼요. 좀 이따 해볼게요. 자, 제가 이제 농도 조절을 했어요. 자, 요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요거보다 약간 되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처음에는 한꺼번에 많이 하지 말고 적당량 조금만 해서 채소로 해서 감을 잡으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그럼 요걸 가지고 제가 자, 두 군데가 있잖아요. 철근 다 보여요. 그쵸? 철근 보여요? 하도 처리 다 해놓은 거고 하도 발라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파워 멀티 프라이머로. 그럼 여기는 아크릴 퍼티로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DR벽으로 할게요. 제가 이제 이 제품을 얘기하는 거는 어떤 제품을 비방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외부 시공 같은 거 메꿈 작업을 많이들 하시니까 좀 도움이 되는 어떤 차원에서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절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는 거죠. 금액 차이도 벌써 많이 나죠. DR벽하고 아크릴 퍼티는 금액 차이도 많아요. 그렇죠? 이제 양이 많으니까 사실 이거 가지고 다 모자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자, 붙잖아요. 그렇죠? 이 접착제처럼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채워 넣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서. 자,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욕심 내실 필요 없죠. 한 번은 쫙 밀착이 되게끔 눌러줘야죠. 이렇게. 그쵸? 그래야지 붙을 거 아니야. 엉성하게 해놓으면 안 붙잖아요. 속에 비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벌은 바짝 눌러가지고 이렇게. 그쵸? 이해하시죠? 초벌은 바짝 눌러가지고 붙어야 돼요. 이게. 그렇잖아요. 붙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하면 되죠. 자, 어때요? 되잖아요. 뚝뚝뚝뚝 안 떨어져요. 이게 방수 가드가 들어가서 약간의 접착성이 생기면서 살짝 보면 끌려다닌단 말이야. 이게 접착성이 있어서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해놓는 거죠. 두꺼운 데는 한 번에 잡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해놓고 이렇게. 자. 이렇게 이런 헤라 가지고 훑어가면서 그럼 작업이 좀 편해요. 자, 이렇게 해놓고 한 바퀴 돌려놓는 거죠. 자, 일단 요 정도만 해놓을게요. 이제 요 상태에서 한 번 더 올리면 더 좋겠죠. 그쵸? 아직 면이 완전히 안 잡혔잖아요. 자, 그렇게 하고 조금씩 남는 것들은 뭐 요런 조그만 구멍에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죠. 그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구멍 있네요. 자, 이렇게 깨끗이 훑어서 깨끗하게, 최대한 깨끗하게 찌꺼기 없게 잘 훑어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돼요. 안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농도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묽으면 어떻게 돼요? 쭉 흘러내리죠. 농도 조절 잘 하셔야 돼요. 또 이걸 가지고 또 뭐랄까 좀 테크닉을 발휘해서 또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도 보면 지금 그쵸? 1차 초보를 해놨는데 이 철근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이 방수가드하고 이렇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방식대로 해가지고 하면 아주 좋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채워주면 돼요. 요게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이따가 아크릴 퍼티를 저쪽 옆에다 이제 시공을 할 건데 아크릴 퍼티는 면이 해놓으면 좀 고와요. 근데 요거는 아크릴 퍼티보다는 좀 거칠어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이걸 해놓고 한 번 더 아크릴 퍼티로 딱 올려서 면을 매끈하게 잡아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건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거죠. 안 쳐지잖아요. 이게 농도 조절만 잘하면요, 이것만큼 땜빵하기 좋은 게 없어요. 이게 우리가 예전에 저도 이 DR백을 사용하기 전에 몰타라고 섞어가지고 해봤는데,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미장이 안 되는 거예요. 뜻한 대로.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DR백은 아주 착착 감기죠. 그냥 딱딱 붙어요. 이런 식으로 해놓을 수 있죠. 자, 지금 제가 좀 전에 해놨는데 그대로 있잖아요. 그냥 안 쳐져요. 농도 조절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적당량만 하고 감을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양을 원하는 대로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훑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렇게 놓고 요걸로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그렇죠? 이게 지금 방수가드가 들어가가지고 살짝 접착력이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한 번 더 잡을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자, 지금 해놨죠. 그쵸? 해놨는데 안 들어가요. 지금 1시간도 채 안 됐어요. 한 30분? 30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쵸? 벌써 말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빨리 말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다른 작업을 여기다 또 해야 되니까 이걸 쓰는 거죠. 좋죠. 그렇단 말이에요. 자, 여기는 조금 있다가 아크릴 퍼티로 이제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또 할 거 2차. 자, 2차는 조금 약간 묽게 해도 되겠죠. 그렇잖아요. 1차로 채워놨으니까 2차는 이제 얇게 한번 면을 잡기 위한 용도니까. 그쵸? 이렇게? 그쵸? 자, 이렇게 한 번 더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2차는 한 번 더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조금 채워서, 자, 할 수 있는데, 자, 살짝 이렇게 해놓고 살짝 헤라에다가 물을 묻혀서 한번 문질러 줘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입자가 조금 약간 거칠잖아요. 그쵸? 이게 아크릴 퍼티나 시멘트 분말처럼 아주 곱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살짝 미세한 이런 좀 알갱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냥 이제 이후에 도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얼룩이 생겨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게 이렇게. 그쵸? 이게, 자, 이런 약간 거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얼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른 다음에 아크릴 퍼티 같은 걸로 한 번 더 잡아주면 면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시간, 그쵸? 시간과 비용, 그걸 많이 투자해서, 그쵸? 할수록 더 좋아지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근데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매끈하고 좋은 퀄리티의 품질이 좀 나오긴 어려울 수 있고요. 그런데 뭐 직접 시공을 한다고 했을 때는 뭐 얼마든지 바쁘지 않으면 또 하실 수도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라겠고요. 조금 이따 요거 한번 해보자고요. 아크릴 퍼티로.